안녕하세요. 도보니 트레킹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이름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따라 걸으며 역사의 숨결을 함께 느껴보시죠.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경의중앙선 양원역 내려 2번 출구로 나옵니다. 양원역 앞 삼거리 방향으로 이동해 줍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앞으로 이동합니다. 양원역에서 오늘의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있으나 갈 때는 도보로 이동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까지는 도보로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가는 길의 좌측에는 중랑가족 캠핑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몇 안 되는 캠핑장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이며 숯불 사용도 가능하지만 모닥불은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가다 보면 좌측으로는 옛날 감성, 일명 구멍가게가 나옵니다. 오랜만에 옛날 모습을 보니 괜히 미소도 나옵니다. 일상적인 주택가 골목을 지나 어느덧 숲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봄에는 이 길은 벚꽃으로 만발한다고 하니 벚꽃 피는 날씨 좋은 계절에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의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이 오르막은 망우리 고개로 근심을 잇는다는 뜻의 망우리입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자신의 묘자리를 정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황공하던 중 지금의 망우리 고개에 올라 내가 이 땅을 얻었으니 근심을 잊을 수 있겠다 라고 경탄하여 망우리라 이름 붙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머무는 이 공원은 단순한 묘역이 아니라 한 시대의 증언입니다. 앞에 보이는 다리는 나기망우교라고 합니다. 즐거워함으로써 근심을 잊으라는 논어의 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좌측으로는 망우리 고개가, 우측으로는 서울 중랑구 도심이 보입니다. 목적지에는 주차장이 있으나 주차 가능 대수가 적으니 만차일 경우 나기망우교 옆 제2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이 길은 서울 둘레길 4코스가 지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오르면 앞에 건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목적지 망우 역사문화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공원 여기저기 다녀보려 합니다. 앞에 보이는 버스는 양원역으로 돌아갈 때 이용할 셔틀버스입니다. 2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운행되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건물에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2022년에 새롭게 개관한 중랑망우 공간이며 이곳은 공원을 찾는 이들이 역사와 인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기획전시실, 미디어홀, 카페, 테라스까지 조용히 사색하고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1층에는 화장실도 있으니 트레킹 전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좌측 정원으로 걸어가니 작은 수국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곳이 망우리 공동묘지라고 불리어 오다가 이 건물을 개관하면서 망우 역사문화공원으로 새롭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갑니다. 푸릇한 잔디의 묘지가 하나 보이고
제가 올라온 길을 따라 셔틀버스가 출발하네요. 2층의 교육전시관으로 들어가 봅니다. 광복 80주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주제로 기획전시 중에 있습니다. 이 전시는 8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자신의 인생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다 돌아가신 애국지사 8인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부터 시작해서 만해 한용운, 위창 오세창, 호암 문희평, 도산 안창호, 춘파 서동일, 소파 방정환, 태워 유상규까지 꽃을 태워 역사를 피우는 애국지사들입니다. 또한 이때 당시의 한복도 비치해 놓아 8인의 애국지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한눈에 들어오는 태극기가 보입니다. 태극기에는 독립운동에 대한 격려 문구와 다짐이 적혀 있습니다. 무사히 싸움을 치르고 오래도록 운이 따르기를 바란다는 의미, 출전기로 보여집니다. 뜻을 기리기 위한 체험 중에 망우 역사 스탬프 로드가 있어 참여해 보았습니다. 광복 1년 전에 서거하신 만해 한용운의 추모식도 이곳에서 거행된 내용이 남아있네요. 2층의 길은 자연스럽게 1층 길과 만나며 그 아래에는 제1주차장도 보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공사 구간에는 주요 묘역의 인물들을 사진을 전시해 놓았던 곳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기대됩니다. 망우산 순환 산책로를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할 곳은 유관순 열사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원래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었으나 1936년 이태원 공동묘지가 없어짐에 따라 무용고지 분묘였던 유관순 열사와 함께 28,000기를 화장하여 이곳에 합장하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에 모든 것을 바친 마음이 유언에서도 보입니다. 그녀는 1902년에 천안에서 태어나 그저 평범한 이화여대에 다니는 여학생이었지만 3.1 만세 시위운동 사건 이후로 유관순 열사가 일본 경찰에게 모진 고문과 박해 끝에 1920년 향년 18세에 옥중에서 순국하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코와 귀가 잘릴지라도 나는 대한 독립을 외치겠다. 꽃다운 나이에 쓰러진 그녀를 이곳 망우리에서 기억합니다. 이곳에 위치한 망우 스탬프 로드의 두 번째 엽서인 유관순 묘역의 스탬프를 찍습니다. 이제 좌측의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갑니다. 순환 산책로 방향인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 순환 산책로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 산책하시는 분은 물론 자전거를 타는 분도 엄청 많이 보입니다. 이 길은 허가받은 차량이 아니면 진입 자체가 안되며 진입하더라도 일방통행기에 안전한 산책로입니다. 곳곳에는 여러 묘비들이 보입니다. 이곳은 애국지사 이외에도 문화예술학자와 사회인사 그리고 종교 선구자들도 안치되어 있습니다. 노고산치 장비 이정표가 나옵니다. 길이 여의치 않아 올라가지 않았으나 가지 않아도 비석은 잘 보였습니다. 노고산 청골 취장비는 서울 서쪽의 노고산의 공동묘지를 없애면서 무영고 분묘를 이곳에 옮기고 세운 비석입니다.
예전 서울에 있던 공동묘지들이 택지 개발로 인하여 없어지면서 이곳 망우리 공동묘지로 이장되어 현재까지도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맑아서 더 좋은 경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구리 전망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길은 숲속 길로 이어져 있으며 많은 묘지들 사이를 가로질러 가는 길입니다. 숲길이어서 시원한 것인지 묘지들이 있어 시원하게 느끼는 것인지 잘은 모르나 숲속 트레킹은 언제나 좋습니다. 일반적인 묘지와 다른 홀로 가을인 것 같은 묘지가 나타납니다. 이 묘지의 주인은 전염병 퇴치에 앞장선 예방의학자 송촌 지성용입니다. 이분은 천연두 예방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숲속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전망대 하나가 나옵니다. 이곳은 구리 전망대로서 한강의 강북과 강남을 이어주는 구리암 4대교와 올해 개통한 고덕 토평대교가 보입니다. 넓은 전망은 아니지만 한강을 보니 그저 좋았습니다. 전망대를 뒤로 하고 내려오면 바로 묘지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화가 이인성님의 묘지입니다. 그는 조선의 고갱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조선 최고의 화가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누구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의 묘터가 나옵니다. 현재 도산 안창호님은 서울 도산공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최초에는 이곳에 있는 제자 태워 유산규의 무덤 옆에 묻어달라는 유언에 따라 이곳에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최초에 존재한 비석만 이곳으로 다시 옮겨 가묘를 이곳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누구보다 냉정하고 뜨거웠던 사람, 조국을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고민했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도산 안창호 묘비 아래쪽에는 그의 제자 태워 유산규 묘비가 존재합니다. 태워 유산규는 의학 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가 3.1 독립만세 운동 후 학교를 중단하고 상하이에 있는 대한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였고 그 후 도산 안창호를 만나고 그의 비서로 활약하였습니다. 다시 좁은 산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풀밭 사이를 내려오면 순한 산책로를 만납니다. 내려온 길 옆에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음수가 가능한지는 불확실하여 손만 씻고 다시 가봅니다. 우측의 담장이 멋지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던 묘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의 묘소이었습니다. 입구에 있는 안내판을 읽어보니 그는 어린이날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아동문학가였습니다.
묘비에는 한글로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묘석에는 어린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의미로 추정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은 죽는 날까지도 어린이를 위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4층 정도 높이에 위치한 방정환 묘비에서 내려갑니다. 순환 산책길을 걷다 보니 좌측에 정자 하나가 보입니다. 팔각정입니다. 이곳 순환 산책로는 여러 길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각정 뒤편으로도 망우산과 연결된 산책로가 존재합니다. 저는 다음 정자인 동각정에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늘진 산책로를 걷다 보니 독립운동 열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되새겨 보게 됩니다. 우측으로 흉상이 나타납니다. 흉상에는 만해 한용운이라 적혀 있습니다. 시인이자 스님,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 선생의 묘역입니다. 님의 침묵이라는 시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는 조선불교 유신론을 써서 당시 보수적인 불교계에 혁신을 던졌고 스님은 저를 떠나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처승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용운은 끝내 조계종으로부터 승려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불교계는 후에 그를 민족의 불꽃이라 부르며 복권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묘소 옆에는 아내의 무덤도 함께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묘역에서 내려와 다시 길을 걸어갑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묘역일까요? 죽산 조봉암의 묘역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농지개혁을 주도하고 국회부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드디어 동각정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쉬고 계셨습니다. 이곳에서 초코바 하나와 두유 하나로 보충을 해주었습니다. 동각정 뒤에 있는 샛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이 샛길로 내려가 본 저로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환 산책로를 따라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화장실도 들리신 후 편한 나무 데크길을 따라서 다시 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울창한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데 산에서 하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걷다 보니 드디어 순환 산책로를 만났습니다. 이곳부터는 아주 편한 산책길 뿐입니다. 나무 데크길 양옆으로도 여러 묘비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거부감은 이제는 전혀 없습니다. 좌측으로 전망대가 보입니다. 중랑 전망대는 2개 층으로 되어 있고 이곳에서 보는 전망도 제법 운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도시와 산, 그리고 구름과 하늘.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평화롭다고 느껴집니다. 전망대 1층에는 터치가 가능한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망우 역사 스탬프 로드 3번이 있습니다. 빈칸의 그림 엽서에 스탬프를 찍어 보겠습니다. 엽서를 완성하고 다시 산책로로 복귀합니다. 이 산책길은 단순히 묘역을 걷는 길이 아닙니다. 역사와 자연 그리고 사색이 함께하는 문화유산 길입니다. 망우 역사문화공원엔 독립운동가 외에도 소설가 이태준, 화가 이중섭, 정치인 조봉암 등 다양한 인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중랑망우 공간과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벤치 하나도 이 길에선 모두 기억의 장소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품은 공간으로 탈바꿈한 공원에서 살가운 분들을 만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격동의 근현대를 역사 인물들을 만날 수 있어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숲과 역사와 문화가 있는 힐링의 공간 망우 역사문화공원. 공원 산책길은 호젓하고 걷기에 편안합니다. 두어 시간 생각과 산책을 가벼운 등산으로도 제격입니다. 공동묘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용마산, 아차산으로 이어지는 산행 코스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12시 20분 셔틀버스를 타고 양원역까지 가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도 이번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한 번쯤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에 잠든 사람들의 삶을 듣고 그 뜻을 조금 더 오래 기억해 주는 것,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 운동입니다. 망우 역사문화공원은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누군가의 삶을 다시 불러오는 시간이고 우리 자신의 오늘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